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태권도장 운영과 경영의 필수적인 의사결정 기초 자료 체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권도장은 단순히 수련 공간을 넘어선 하나의 사업체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일 수련 정보부터 시작해서 연간 경영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장의 성장을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도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을 넘어 수련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장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 체계 수립의 개요와 핵심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교육 품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등록률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련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과 도장 운영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수련생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먼저 일일 및 반별 정보는 출석, 태도, 기술 수준처럼 수련생 개인과 각 반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수업 진도를 관리하고 교육 품질을 분석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간 및 월간 정보는 상담 현황, 등록 전환율, 매출액 등을 파악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면 어떤 홍보 채널이 효과적이었는지 빠르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분기 및 반기 정보는 수련생 성장 추이와 학부모 만족도 변화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프로그램 개편이나 시설 투자와 같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정보는 도장 전체의 총 결산과 브랜드 평판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 체계 수립의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수련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수련과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반 운영을 최적화하여 반별 인원과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련생 관리 강화는 성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탈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역시 효율화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면 신뢰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재등록률 제고는 만족도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련생들이 장기간 수련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매출을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도장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자료 체계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련생 개인의 일일 수련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개별 수련생의 세심한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이자 도장의 교육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할 핵심 정보는 단순히 출석 여부를 넘어서서 지각이나 결석의 구체적인 사유, 수련 태도, 집중도, 그리고 예절 수행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련생이 최근 들어 유독 집중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단순한 일탈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품새나 겨루기 같은 기술 수행 수준, 체력 변화, 심지어 부상 여부까지 기록하여 신체적인 변화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별 수련생의 성장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고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성교육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세심한 관리는 수련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련생별로 맞춤형 기술 피드백을 제공하고 칭찬 포인트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련생이 어제까지 어려워했던 동작을 오늘 성공했다면 이를 즉시 칭찬하고 기록하여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학부모 정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좀 산만해요라는 막연한 상담이 아니라 오오이가 지난 2주간 기술 습득이 빨라졌지만 집중도가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얻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을 통해 이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지속적인 무단 결석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기록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련생이 도장을 떠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일 수련 정보 분석은 도장 운영의 기본이자 핵심이며 수련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련 반별 수련 진행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개별 수련생의 데이터를 살폈다면 이제는 각 반의 특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반별 출석률과 진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업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지도자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먼저 반별 평균 출석률 및 지각 현황을 파악하여 각 반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합니다. 특정 반의 출석률이 현저히 낮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주차별 수업 진도를 기록하여 품새나 겨루기 등 각 반이 어떤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수련 분위기 및 집중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학습 환경의 질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난이도, 적합성 및 지도자 평가를 통해 현재의 프로그램과 지도자가 각 반의 수련생들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반별 교육 품질의 균형적 유지입니다. 특정 반만 교육의 질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업 운영 상태의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통해 감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합니다. 셋째, 연령 및 수준별 프로그램 적합성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각 반의 특성에 잘 맞는지 평가합니다. 넷째, 지도자별 운영 역량 및 특이점 파악을 통해 각 지도자의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떤 의사 결정에 활용될까요? 가장 먼저 인원 과밀 또는 부족 시 반 편성 조정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반의 인원이 너무 많아 지도자가 개별 지도를 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너무 적어 수업 분위기가 침체된다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을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련생 수준에 따른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반 전체의 평균적인 기술 수준과 진도를 고려하여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게 수업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셋째, 반 특성에 맞는 지도자 배치 최적화를 통해 각 지도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반에 배정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넷째, 수업 방식 차별화 전략 수립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부 반에는 놀이 위주의 활동을 더 많이 도입하고 고학년 반에는 심화 기술이나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 반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수업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별 수련 정보 분석은 도장의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수련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도장 운영 및 경영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며 도장 운영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주간 운영 및 경영 정보입니다. 핵심 정보로는 주간 출석률 변화, 신규 상담 수, 체험 수련 참여자 수, 그리고 실제 등록으로 전환된 수련생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문제점이나 특이사항도 중요한 현장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는 목적은 단기 운영 흐름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현장 문제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출석률이 지난주 대비 현저히 떨어졌다면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미출석 결석자 관리를 강화하여 이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담 후속 조치를 실행하여 체험 수련이나 상담을 받은 잠재 고객들이 실제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주간 홍보 집중도를 조정하여 특정 요일에 진행하는 홍보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다음 주 홍보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간 운영 및 경영 정보입니다. 월별로 신규 등록한 인원과 폐관한 인원을 파악하여 순증감 인원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재등록률, 승급 심사 현황, 그리고 월 매출과 고정비 및 변동비 지출 내역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는 목적은 한 달 단위의 교육 품질 및 도장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달간의 운영을 되돌아보며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죠. 이 분석 결과는 어떤 의사 결정에 활용될까요? 첫째, 월간 매출 목표 관리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떠했는지 분석하여 다음 달의 매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둘째, 퇴관 방지 전략 수립입니다. 월별 퇴관 인원과 그 사유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생 이탈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전략을 수립합니다. 셋째, 마케팅 채널별 효율 분석입니다. 어떤 마케팅 채널이 가장 많은 신규 수련생을 유입시켰는지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간과 월간 정보 분석은 도장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 전략을 수정하는 데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분기 및 반기 단위의 운영 및 경영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도장의 성장성과 교육 성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고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분기별 운영 경영 정보입니다. 핵심 수집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3개월 누적 등록 추이 및 이탈률 분석입니다. 한 분기 동안 수련생 등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탈률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계절적 요인이나 특정 시기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 성과 및 각종 행사 참여율입니다. 분기마다 진행했던 특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수련생들의 참여도는 어떠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셋째, 지역 내 경쟁 도장 동향 및 환경 변화를 꾸준히 주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쟁 도장의 신규 프로그램이나 프로모션 또는 주변 상권 변화 등이 우리 도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계절별 분기별 성장성 및 문제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편 및 지역 홍보 전략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시즌에 특정 연령대의 등록률이 급증한다면 그에 맞는 특별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집중 홍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 기간에 수련생 이탈률이 높아진다면 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결석 보충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기별 운영 경영 정보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수집 정보 역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하반기 수련생 증가 및 교육과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수련생의 유입과 이탈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운영된 교육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둘째, 학부모 만족도 변화 및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셋째, 인건비 시설비 부담 등 재무 건전성을 점검합니다. 반기 단위로 도장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효율적인 투자를 계획합니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중장기 운영 방향 및 교육 체계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거나 시설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이를 정규 과정에 편입시키거나 관련 시설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분석은 도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분기별, 반기별 데이터 분석은 도장이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운영 및 경영 정보 분석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마치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도장 운영의 한 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궁극적으로는 도장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 정보 수집 항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간 총 등록자 수 및 순증감 인원입니다. 한 해 동안 몇 명의 수련생이 등록했고 몇 명이 퇴관했으며 최종적으로 얼마나 순증가 또는 순감소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는 도장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둘째, 연 매출 및 이익률 분석입니다. 도장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익률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하여 도장의 재정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셋째, 장기 수련생 비율 및 브랜드 평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도장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들의 비율은 도장의 교육 품질과 만족도를 대변하며 온라인 리뷰나 학부모님들의 입소문 등 도장의 브랜드 평판은 미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종합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도장의 전체적인 성장 지표와 재무적 건전성을 다각도로 확인하여 우리 도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죠. 단순히 매출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적인 도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률은 어떠한지, 수련생들의 만족도는 높은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한지 등 여러 지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간 분석 결과는 어떤 의사 결정에 활용될까요? 첫째,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수련비 조정 및 재무 최적화에 활용됩니다. 또 도장의 재정 상태와 주변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련비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성장 전략 및 투자 결정에 활용됩니다. 또 도장을 확장할 것인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지, 혹은 시설 개선에 투자할 것인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정보 분석은 태권도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관리 방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련생 1일 수련 정보 상세 항목을 기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수련생 개개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주요 기록 항목에는 기초적인 정보와 심화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 기록 항목으로는 출석 정보가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 여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조퇴, 결석 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정보다는 감기 몸살로 인한 병원 진료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수련 태도입니다. 수련 중의 집중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예절, 그리고 수업 참여의 적극성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수행 부분입니다. 품새나 겨루기 등 각 급수별로 달성해야 하는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실무 활용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주 이상 출석이 저조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수련생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 이탈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련 태도가 변했거나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화 기록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및 정서 상태입니다. 수련생의 부상 유무는 물론 당일 컨디션이나 기분 상태까지도 파악하여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달리 아이가 유독 무기력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인다면 기록을 통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 메모를 통해 각 수련생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칭찬 피드백 요소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오오이가 오늘 새로운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함 또는 오오이와 친구 간의 작은 다툼 발생, 훈육 필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화 정보를 활용한 실무 전략은 무엇일까요? 개인별 역량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정 기술이 부족한 수련생에게는 보충 지도를, 뛰어난 수련생에게는 심화 기술을 가르치는 등 개인별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정기 상담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 확보입니다. 이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부모님들께 자녀의 성장 과정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담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일 수련 정보는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수련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련 반별 수련 진행 정보 상세 항목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도장 전체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각 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령과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자,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먼저 반 구성 정보입니다. 해당 반의 주요 연령대, 급수 분포, 그리고 현재 정원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는 반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다음으로 반별 출석률입니다. 단순히 평균 출석률뿐만 아니라 특정 요일에만 결석이 잦다거나 특정 수련생의 결석 추이가 반복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어서 수업 진도입니다. 품새, 겨루기 등 각 교육 과정이 주차별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 수업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반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수련생들의 몰입도나 단합 정도,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수준 등을 주관적이지만 꾸준히 기록합니다. 난이도 적합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업의 난이도가 수련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쉽지는 않은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평가입니다. 각 지도자의 수업 운영 능력과 수련생 지도 방식에 대한 내부 평가를 기록하여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실무 활용 방안, 즉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업 방식 차별화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수업 방식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위주의 태권도 활동을 늘리고 고학년 반에는 심화 기술과 함께 태권도 정신 함양을 위한 토론 시간을 추가하는 등 반의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둘째, 지도자 배치 합리화입니다. 각 지도자의 강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 교육 경험이 많은 지도자는 유치부 반에, 전문 겨루기 선출 지도자는 겨루기 전문반에 배치하는 식입니다. 셋째, 반 편성 조정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간대별 인원을 재배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반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 반의 인원이 너무 적다면 인접한 시간대 반과 합쳐 효율을 높이고 반대로 인원이 너무 많아 개별 지도가 어렵다면 새로운 반을 개설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별 수련 진행 정보 분석은 도장의 교육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수련생과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간별 운영 및 경영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도장 운영의 단기적인 흐름을 빠르게 진단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여 도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간 단위로 파악해야 할 주간 핵심 관리 항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간 출석률입니다. 단순히 출석률 숫자를 보는 것을 넘어 전주 대비 증감 현황과 함께 결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수련생들의 전반적인 참여도를 이해하고 갑작스러운 결석 증가 시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규 상담 및 등록 전환 현황입니다. 한 주 동안 몇 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그중 몇 명의 수련생이 실제로 등록으로 전환되었는지 파악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셋째, 퇴관 위험 관리입니다. 특히 3일 이상 장기 무단 결석자는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이들은 퇴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연락과 상담을 통해 이탈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운영 및 민원입니다. 차량 운행 중 이상 유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접수된 주간 민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차량 노선에 대한 불만이 반복적으로 접수된다면 이를 빠르게 개선해야겠죠. 이러한 주간 체크리스트와 단기 운영 흐름 파악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실무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담 방식 고도화입니다. 등록 전환율 분석을 통해 우리 도장의 상담 매뉴얼이나 후속 조치 프로세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상담 후 24시간 이내 팔로우업 전화를 하는 것이 등록 전환율을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표준 프로세스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문제 즉각 대응입니다. 주간 단위로 발생하는 차량 문제, 시설 고장, 학부모 민원과 같은 이슈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수련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유지합니다. 셋째, 홍보 전략 조정입니다. 어떤 상담 유입 채널의 온라인 광고, 전단지, 지인 소개의 이번 주에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여 다음 주에는 그 채널에 대한 홍보 집중도를 높이거나 다른 채널의 전략을 수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처럼 주간별 운영 및 경영 정보 분석은 도장의 성과 개선과 즉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리 단계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곧 도장의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 월간별 운영 및 경영 정보 상세 항목입니다. 한 달 단위의 운영 결과는 도장의 손익 구조를 파악하고 수련생 유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는 도장의 재무 건전성과 수련생 이탈 방지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주요 수집 항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등록 현황입니다. 신규 등록 인원, 기존 수련생의 재등록 인원, 그리고 퇴관 인원 데이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월간 운영의 기본이 됩니다. 둘째, 수련생 변화입니다. 월별 수련생의 순증감 인원을 파악하고 특히 퇴관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퇴관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 문제로 인한 퇴관인지, 이사로 인한 퇴관인지, 혹은 도장 프로그램 불만으로 인한 퇴관인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경영 지표입니다. 월 매출액은 물론이고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등화, 변동비 도복, 비품, 간식비 등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또한 수련생 만족도 설문 결과도 중요한 경영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손익 구조 및 경영 성과 파악입니다. 한 달 단위의 교육 및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매출 대비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도장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어디에서 지출이 많았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파악하여 다음 달 예산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관 방지 및 유지 전략 수립입니다. 퇴관 사유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특정 연령대의 퇴관이 늘어난다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새 학기 이전에 해당 연령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규 등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등록 대비 유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규 수련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수련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월간 데이터 분석은 도장의 재정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고 수련생들이 꾸준히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5번째 단계, 분기별 운영 및 경영 정보 상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좀 더 넓은 시야로 도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홍보 전략과 특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내부 운영 효율을 넘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주요 수집 및 분석 항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개월 누적 등록 추이 및 이탈률 구조 분석입니다. 분기별로 등록과 이탈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정 시기에 이탈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고학년의 이탈이 늘어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기별 행사 마케팅 성과 및 참여율 점검입니다. 각 분기에 진행했던 특별 행사나 마케팅 캠페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수련생들의 참여도는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반별 유지율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수용도 평가입니다. 특정 반의 유지율이 다른 반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해당 반의 프로그램이나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실무 활용 및 전략 수립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학교 학사 일정에 최적화된 시기별 집중 홍보 전략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입학 시즌이나 방학 시즌에 맞춰 학부모님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둘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특강 및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여름에는 야외 활동이 많은 특강을, 겨울에는 실내 활동 위주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계절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련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 분석에 기반한 우리 도장만의 차별화 요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변 경쟁 도장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를 파악하여 우리 도장만의 강점과 특색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외부 환경 및 경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내 경쟁 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태권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 도장의 경쟁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형 도장이 들어섰을 때 우리 도장의 수련생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분기별 정보 분석은 도장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인 전략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6번째와 7번째 단계, 즉 중장기 운영 정보 상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도장의 미래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장기 수련생 비율과 브랜드 평판을 면밀히 점검하여 특히 고학년 수련생을 꾸준히 유지하고 성과에 기반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6단계 반기별 운영 및 경영 정보입니다. 핵심적으로 상하반기 수련생 증감 추이 분석을 통해 반년 단위로 수련생 수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완성도 및 프로그램 적합성을 평가하여 현재 제공하는 교육이 수련생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장기 수련생 비율 및 유지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는 도장의 교육 철학과 운영 방식이 얼마나 꾸준히 수련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안정성 점검 및 시설 관리 상태를 통해 도장의 중기적인 재무 건강과 물리적인 환경을 진단합니다. 이러한 반기별 데이터를 통한 실무 활용은 무엇일까요? 만약 고학년 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학년 수련생만을 위한 전용반을 구성하거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심화 프로그램 또는 리더십 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체계의 적합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장기 수련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7단계 연간 운영 및 경영 정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장의 1년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연간 총 등록 퇴관 및 순증감 인원을 통해 도장의 순수 성장을 평가하고 연간 이익률 및 평균 수련 기간 분석으로 도장의 재정적인 성과와 수련생들의 충성도를 측정합니다. 고객 만족도 및 도장 브랜드 성과는 도장의 무형 자산이자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평가를 통해 도장의 미래 비전과 잠재력을 진단합니다. 이러한 연간 데이터를 통한 실무 활용은 무엇일까요? 성과 분석에 기반한 차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다음 해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수련비 조정이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 내 태권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설 확충이나 새로운 지점 개설과 같은 과감한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6단계와 7단계의 중장기 정보 분석은 태권도장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견고한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태권도장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의사결정 지표와 효과적인 관리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장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핵심 지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장 및 유지 지표입니다. 이는 도장의 현재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본 지표입니다. 출석률은 수련생들의 수업 몰입도를 나타내며 재등록률은 수련생들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퇴관율은 이탈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해야 할 지표이며 신규 등록률은 도장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이 네 가지 지표는 상호 연관되어 도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운영 효율 지표입니다. 이는 도장 운영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입니다. 체험 후 등록 전환율은 우리 도장의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즉 상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평균 수련 기간은 수련생들의 도장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며 반별 유지율은 각 반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지도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성과 지표입니다. 이는 도장 운영의 궁극적인 결과와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율과 학부모 만족도는 우리 도장의 교육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순이익률 집중 관리는 도장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표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실무 자료 관리 방식입니다. 첫째, 일일 관리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담당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은 출석부와 모바일 알림장을 적극 활용하여 수련생들의 태도와 특이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수련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의 시작입니다. 둘째, 주간 및 월간 관리는 관장 및 행정 담당자의 책임입니다. 이들은 체크리스트와 주간 월간 보고서를 통해 장기 결석자를 관리하고 월간 손익 현황을 점검하며 단기적인 운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성과 관리는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대표자는 분기별 연간 성과 분석표를 기반으로 도장의 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 해의 투자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도장의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처럼 각 역할에 맞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방식을 통해 태권도장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련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권도장 운영과 경영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결론 및 선순환 구조의 확립에 있습니다. 단계적인 데이터 관리는 수련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도장 경영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일 정보 수집에서부터 연간 평가에 이르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데이터는 단순히 도장의 과거를 기록하는 행정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수련생들의 미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장 경영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의사결정 도구이자 전략적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도장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인 셈이죠. 자, 이 선순환 구조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현장 데이터 수집입니다. 지도자들은 일일 및 주간 단위로 수련생의 태도, 기술 수준, 출결 상황 등 밀착형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특정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시 개입하여 지도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둘째, 성과 분석 및 선순환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월간 및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수련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는지, 어떤 요인이 재등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 루프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연간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도장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다음 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설 투자 계획을 확정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도출합니다. 이 단계는 도장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로드맵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는 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련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똑똑하게 일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여러분의 도장이 미래를 선도하는 태권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